반갑습니다. 자, 군무원 25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9급직 전기공학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점전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를 처음 전위의 3분의 1로 하려면 하고 물어봤으니까 Q 볼트죠. 그러면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V는 3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3배가 나오겠죠. 자, 2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죠. 그리고 다른 온도를 주는 겁니다. 온도를 주고 기전력이 발생한 거니까 이건 제어백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종류고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는 동일 종류고 전류를 흘리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수업 들을 때 백이죠, 그죠? 제어백이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3번도 기본 문제인데요. Q는 인테그랄 i의 dt고 요 값이 n이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 쿨룸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의 전자라고 물어봤으니까 개수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n은 2분의 it가 되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분의 1 곱하기 1이 되니까 6.24 곱하기 10의 18승이 나오겠죠. 이게 1보다 크니까, 그죠? 자, 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력 P를 VI고 I 제곱의 R이고 R분의 V의 제곱 와트인데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류원으로 계산하는 거는 소비나 손실, 전압원으로 계산하는 거는 공급이나 용량인데 이걸 반드시 이걸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저항하고 전압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P는 V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공식을 쓰려 그러면 전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걸 써야 되니까 500일 때 V의 제곱은 얼마일 때 0.8V의 제곱과 같으냐 하는 거죠. 그럼 비례배로 바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P는 V분의 0.8V의 제곱 곱하기 500이니까 요거 날려버리면 0.64죠. 그러면 320이 나온다 이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함정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전파 정류를 물어봤죠. 그러면 ED는 파이분의 2 루트 2 요거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걸 넣어서 풀 수밖에 없는데 이 값이 0.9가 나오죠. 그러면 요걸 알고 있다라면 ED는 0.9 곱하기 220이 되니까 19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로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도리어 함정이다 하는 거예요.
자, 6번 용량 리액턴스 물어봤는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 요걸 아느냐 하는 거예요. 요 값이 2파이 f c분의 1이 되는데 주파수가 60Hz일 때 오메가가 120 파이가 나오고 377이 되고 377분의 1000을 하면 2.65가 나오죠. 주파수가 50Hz일 때 오메가가 100파이고 314 라디안 퍼 세커가 나오고 그러면 314분의 1000을 내주면 3.18이 나옵니다. 이 값을 알고 있으면 그죠? 요 푸는 게 굉장히 빠르죠. 그러면 XC는 377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오니까 1000 곱하기 100이 되면 되죠. 그러면 요게 2.65니까 265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들을 알고 가면은 계산기가 없어도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 기본 수치들을 여러분들 모르고 가면 이 계산기 없이 어떻게 풉니까 하는 소리밖에 안 하게 되거든. 자, 7번입니다. 점전화 플러스 Q에 의하여 형성된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요건 방향이 반대죠. 바깥쪽으로 가고 전기력선은 교차할 수 없고 이 점전화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지 않죠. 이는 R 제곱분의 Q이기 때문에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면 이하가 크면 클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전기력선의 밀도하는 게 전속 밀도거든요. 그러면 입슬론의 E가 되고 S분의 Q가 되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8번입니다. 요거는 단상 일선식일 때 P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삼상 삼선식이 되면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B를 물어봤으니까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나눠버리는 게 빠르거든. 괜히 이제 전류 넘겨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자, 9번. 요거는 가장 기본 문제죠. 우리가 전기 방식은 단상일 때는 단상 1선식하고 단상 3선식이 있고 삼상은 삼상 3선식하고 삼상 4선식이 있는 겁니다. 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단상 4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0번. 이도 D 물어봤으니까 이도는 지지물의 대소를 결정하는 거고요. D는 8T분의 WS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력하고 경관을 물어봤으니까 D는 T분의 S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2분의 2의 제곱 빼니까 2배가 나오겠죠. 그죠? 자, 11번입니다. 최대 전달 전력이죠. 최대 전달 전력일 때 저항은 같아야 되고 임피던스는 공액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3의 공액이기 때문에 공액은 헛수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태번안입니다. 태번안의 정리는 실질적 전화번호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이렇게 쓰면 저항이 직렬로 오는 겁니다. 13번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건데요. ESS가 뭔가 하면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발전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축전지로 하는 건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축전지 설비라고 했고요. 지금은 ESS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배터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배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연축전지나 알칼리 축전지를 썼는데 ESS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진 거고요. 자, 주보호와 후비보호하고 물어봤는데 이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여기 보호기기가 있습니다. 요 기기를 바로 보호하는 게 주보호고요. 요걸로 하지 못할 경우에 한 번 더 해주는 게 후비보호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후비보호라고 하는 거는 야가 안 될 때 동작하도록 되어 있는 게 후비보호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5번 삼상 4선식 60Hz 229 길이 15m의 일회선 지중 손전솔로가 있을 때 무브와 충전 전류를 물어봤죠. 그러면 IC는 오메가 C1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 곱하기 지금 정전 용량이 마이크로 패러데이 퍼 킬로미터니까 길이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면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15 곱하기 이게 상전압인데 요거는 공칭전압이죠.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로를 대표하는 승간전압을 말해요. 그래서 루트 3분의 22,900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를 준 게 뭔가 하면 요때 파이를 3으로 계산을 하고 요 값을 1.7로 계산을 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일이 풀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시간을 조금 많이 잡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방법이 없죠. 조금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번.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이 문제에서 의외로 조금 틀리신 분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요거는 사인이고 요건 코사인이죠. 그러면 이제 맞춰줘야 되니까 사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도에다가 플러스 90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0도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개념은 위상차라는 개념이죠. 위상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값은 플러스 30도, 작은 거는 마이너스 10도죠. 그래서 30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도가 되는 거니까 40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생각외로 좀 틀린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동 제어 문제가 계속 한두 문제 이상씩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뭐 이전부터 계속 출제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동 제어 관련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특성 방정식을 물어봤으니까 0이죠. 그러면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s 빼기 0 곱하기 s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의 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는 0이 되니까 ds 3이 나오고 곱해서 2가 나오려면 0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요거는 연습 조금만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8번 이 포트에로망이라는 거 하는 게 2단자망 말하는 거거든요. 2단자망에서 y 파라미터면 어드미턴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당연히 틀렸죠. 요 y 파라미터라는 것 자체가 어드미턴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나올 필요가 없죠. 그죠? 이 포트 할 때 우리 두 가지거든. Y로 할 거냐, Z로 할 거냐. 자, 요게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다. 그죠? 요 열장입니다. TH는 R0에 1 더하기 알파에 T 마이너스 T가 되죠. 요 문제가 그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2016년 이후로 또 이제 출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채에서도 그 전에 몇 번 물어봤었는데 요게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1 더하기 0.004 60도 마이너스 25도입니다. 그럼 이게 35니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5.7이 나오게 되고요. 자, 20번 표표가에 대하여 적당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표표가는 가장 기본적인 게 표표가에 대하여 질문하는 거는 이거는 표피 두께 침투 깊이라고도 하는데 요거의 반비례예요.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하고 투자율에 비례하고 도전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하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틀렸죠. 그죠? 투자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표가에 대해서는 요거 아니면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도체 표면에 전류 밀도가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전류 밀도는 작아진다 하는 거 아니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공진이죠. 공진은 잘 물어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공진이 나오면 직렬인지 병렬인지를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렬 공진일 때는 전류가 최대가 되고요.
임피던스는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확대율, 첨예율 하는 것들이 L이 되기 때문에 저항에 반비례한다 하는 거고요. 병렬 공진이 되면 반대입니다. 요 색깔을 바꿔서 해드릴게요. 병렬 공진하고 직렬 공진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병렬 공진이 되면 전류가 최소가 되고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Q는 R 곱하기 L분의 C가 되니까 R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공진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직렬 공진, 병렬 공진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공진이라는 말 자체를 물어보죠. 허수부가 0이 되니까 임피던스가 저항으로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나 이걸 물어보거나 해요. 자, 22번. 자속도는 자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하고 물어봤으니까 자석의 단위는 웨버죠. 자기 에너지는 자속과 무관하게 아니죠. 줄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자속은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죠. 자속 밀도 B가 μH고 S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파이는 μHS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저장되는 에너지, 자기 강도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단위 최적당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μH의 제곱 2분의 1의 μ분의 B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맞죠. 그죠? 음? 23번 임펄서 물어보면 당연히 1로 오죠. 그죠? 임펄서는 1입니다. 요거는 수업할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 더하면 6이죠. 그죠? 그러면 중성점이 있는 요게 y가 되는 거고 바깥쪽에 있는 요 값이 델타가 되는 거죠. 요게 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y가 3분의 1의 델타가 성립이 되면 합성 저항값은 y 결선의 한 개의 저항값과 같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냥 6 바로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정의만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나는 문제고요. 자, 요것도 복소수 가장 기본으로 물어본 거죠. 우리가 이제 직렬일 때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가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는 PA분의 PR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상에 직렬이다 병렬이다 라는 말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 4, 5, 6, 8태는 알고 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5분의 4가 되니까 0.8로 옵니다. 80%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무원 정기공학 문제는 이제 나와야 되는 문제들은 다 나왔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다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변별력을 조금 준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계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손으로 요렇게 풀어야 되는 그런 계산 문제들. 요게 이제 변별력이라기보다는 요걸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여 조금 이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차라리 이제 변별력을 준 게 아닌가.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나온 군무원 문제는 나올 문제는 다 나왔고 나왔어야 되는 문제는 다 물어봤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출제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부할 방향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요 형태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전기공학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